자, 봅시다. 자, 우리 어저께 뭐 했어요? 어저께. 등기법 할 때 맨 끝에 구분 건물 등기 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거예요. 알죠? 집합건물법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에 표시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어제 했으니까 오늘 또 하면 같은 경우 기억이 나겠죠? 물어볼까 그냥? 자, 예. 자,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까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것도 이제 그냥 그것도 아니고 까먹는 건 여러분 선수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까먹어야지 뭡니까? 다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알죠? 근데 만일에 이제 천재들은 잘 까먹어요. 근데 걔들은 계속 반복을 해서 안 잊으려고 계속 노력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지. 천재가 되는 거고. 자, 우리도 이제 뭡니까? 계속 넣으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자, 우리 집합 건물. 자, 법률이 뭡니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어저께도 그림을 그렸지만 아파트가 요렇게 있단 말이야. 아파트가 동아파트 어제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있다. 자, 여기에 501호. 501호를 뭘 한다고요? 전유 부분이랍니다. 무슨 부분? 전유 부분입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10년치 기출문제 지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죠? 오케이?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에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알죠? 10몇 년치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알죠?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난 100% 한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 다 읽어야 돼,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6문제 중에서, 6문제가 뭐야? 민사특별법 6문제잖아. 거기서 기출문제만 정리하고 가도 한 4개 정도는 충분히 맞춥니다. 알죠? 4개, 5개.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맞죠? 더 바라시면은, 대학교 법학 전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 정도까지 필요 없죠? 여러분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합격 아닙니까? 오로지 합격. 합격하면 되잖아. 알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하고 점수 많이 받고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요 집합건물법은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 문제풀이 할 때 여기서 조금만 더 넣으세요 하고 요 정도 내용만 봐면 돼. 알겠어요? 우리 언제부터 합니까? 5, 6월 달에 요약집 나오면서 바로 요것도 가지고 판소노트 가지고 바로 문제 풀거든요. 근데 빠진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도 좀 더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만 딱 보면은 내용 전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다. 그럼 갑시다. 책이 어디 있느냐?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어디에? 책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439페이지. 자, 이것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 알죠?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런데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강남에 뭡니까?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압구정동, 서초동, 송파. 맞죠? 거기 아파트 생겼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비가 오면은요, 압구정동 그 땅이 송파하고 이런 데가 물에 무조건 상습 뭡니까? 침수지였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팔당 댐하고 댐들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뚝을 높게 세워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게 이제 안장기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1년 전에 그때 비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 2년 전인가? 2년 전이었죠, 그때. 맞죠?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그 강보다 낮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 뭐라고?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무조건 뭐예요? 잠기는 데요. 근데 뚝하고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게 이제 물이 침범 안 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잘 서울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참네. 맞죠? 왜 갑자기 울산 때문에 모르는데 왜 서울 왜 얘기 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만들어진 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법률이다. 취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맞죠?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 법조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라고 501호를? 전유 부분. 이거 우리가 어저께 했던,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다? 동아 아파트. 소초동의 동아 아파트다. 자, 그래서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승강기가 있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단, 승강기, 복도가 있더라. 이게 무슨 부분이랍니까, 이게? 공용 부분. 자, 그래서 공용 부분은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저기 있어요.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 있었잖아. 어제 뭡니까?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고, 각골구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 맞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가면은, 자,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동아파트가 101동이 서초동에 50번지하고 51번지가 있는데 50번지 3,000제곱미터고 51번지가 1,500제곱미터로 돼 있거든. 그 두 필지에 동아파트 101동이 앉아있단 말이야. 5층짜리 건물이고. 어제 했었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그게 한동 건물 표제부고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501호. 여기 501호의 표제부 501호의 표제부에 보면은 이 501호를 가기 위해서 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했죠. 요 대지 사용권이 있었잖아, 이게. 맞죠? 어제 있었잖아. 어제 4,500분의 20. 그게 답니까? 저만 요구 있어요? 아, 그게 있었어요. 그래. 하여튼, 그 있었다는 거 알면 돼. 알죠? 있었다는 거 알면 돼. 거기 있었다면. 요 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걸어서 올라간단 말이야. 원래 이 지분이 요 토지마다 다 있는 거야. 알겠지? 4,500분의 20이란 지분이 토지마다 다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받고 올라가는 거야. 만약 이 대지 사용권, 대지군 없으면 됩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들어간다 했잖아. 기억나죠? 나비처럼 날아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자, 뭡니까? 대지권하고. 요거 줄여서 대지 사용권이죠. 자, 501호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공용 부분 나오고, 대지 사용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어저께도 했지만 무슨 성이다? 일체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501호 소유자 갑인데 을에게 넘기면 요거 다 같이 따라 넘어가죠? 따라 넘어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넘어온다고. 예, 갑니다. 오케이? 네, 이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전유 부분이죠. 맞아요?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의 요건인데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립성. 세 가지 나눠야 돼. 구조상, 아파트에 보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무슨 행위해야 됩니까? 구분 행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 행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유 부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전유분이 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쭉 가서죠. 이제 공용 부분 요거 했으니까 두 번째가 무슨 부분?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뭐가 있습니까?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법정 공용 부분이 이거 뭐야?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법정 공용 부분입니다. 법정 공용 부분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이 시험 포인트예요. 등기하지 않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실과 노인정. 자, 여기 아파트만 달랑 있으니까 101호를 뭐로 쓰더라?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사용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말이야. 맞죠? 그럼 관리실과 노인정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어떻게입니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말이야. 된다. 오케이?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가 등기법에 34일 때 나왔던 게 요거는 뭐만 둡니까? 표제부만 둡니다. 이게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두기 때문에 요 101호를 다시 받는 사람이 갑이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합니까?
이게 작년 시험 정답 나왔어. 그 전에도 시험이 몇 번 나왔던 건데, 자 무슨 등기한다고? 보존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한다고 틀리게 나왔죠? 그게 작년 시험 정답으로 나왔었잖아. 등기법에. 맞죠? 표제부만 두는 이유가 여기 150세대가 있는데 표제부 말고 각부에 150세대 이름이 다 적어보면 됩니까? 등기부 엄청 길어지겠지. 그래서 뭐 만든다고요? 표제부 만들어. 그러고 뭐랍니까? 규약상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해놓고 거기 뭐 쓰니까 관례시가 노인정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뭐가 지으면은 관례실과 노인정을 만들어 보면 이게 필요 없잖아. 이럴 때는 됩니다.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에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민법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등기법도 따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 규정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넘기면 대지 사용권 나오잖아. 대지 사용권. 자, 이제 세 번째 대지권,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건 모르면 내 미치버립니다. 미친다지. 맞아요? 그게 시험 3번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죠? 3번. 저당권 파트에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체성이잖아. 전유 부분이 따라가는 권리들이야. 얘들은 뭐예요? 종된 권리죠.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얘가 500km 경매 넘어가면은 병이태 가든지 은희태 가든지 가면 넘어가면은 대지 사용권 따라 넘어가죠. 이 내용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대지를 뭐라 한다? 법정 대지를 합니다. 자, 뭐라 한다? 건물이 있는 대지 부분을 법정 대지라 하고 규약 대지가 있어. 규약 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차장이 좀 적으니까 규약으로 여기 주차장 사용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땅 빌려가.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규약 대지랍니다. 무슨 대지? 규약 대지. 요 주차장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자, 그리고 일체성입니다. 무슨 처분 따른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분은 전유분의 면적 비율로 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나눈다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인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갑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입니다. 사용. 요게 포인트입니다.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래서 외울 때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승강기는 승강기 사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공용 변경. 요거도 2020년도의 개정사항입니다. 2020년도. 그럼 얼마입니까? 4년 전에 개정됐죠? 그랬는데 개정되고 난 다음에 나올지 않았더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져가려고요? 올해 나와야죠. 올해. 맞죠? 올해 나와야죠. 올해 해야 되죠. 웃자한 소리죠. 자, 몇 번의 몇이다? 3분의 2입니다. 요게 앞에 딱 해놨습니다. 3분의 2. 여기 있죠. 공유분 변경. 자, 근데 뒤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의 몇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3분의 2. 요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2020년도에 개정. 2020년도에 말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낼 수가 없었지. 다음 년 내려고 했는데 안 냈어요. 네? 요 개정이다. 여기요.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입니다. 관리는 통상의 결의로 합니다. 자, 보존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방해 배제 청구도 있습니다. 여기 33에 나왔네요. 자,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인데 무슨 비율로 합니까? 지분 비율로 합니다. 지분 비율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방해 제거 청구인데 1차적으로 방해 배제 청구는 누가 합니까? 각 부분 소유자가 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는 2차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자, 공용 부분의 처분 분할입니다. 뭐로? 처분 분할할 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불가. 공용 부분은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도, 계단, 승강기 다 처분할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근데 공용 부분이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특별 승계인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경매받았다. 그럼 앞에 사람이 밀렸던 뭡니까? 관리비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연체료 승계됩니까? 안 돼요? 연체료 승계되지 않는 이유, 지가 연체한 게 아니잖아. 받는 사람이. 맞죠? 그래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특별 승계액 행사주고 연체료 승계되지 않는다. 요 32회 때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3회 나왔던 게 건물 설치를 보존의 하자입니다. 건물에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을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을 추가합니다. 공용 부분, 건물의 설치 보존 사용 하자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을 추가한다. 그래서 시험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유 부분에 있는 것을 추가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야. 여기가 X 해놓으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공용 부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책에 한번 보세요. 책에.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9페이지 보니까 자, 전유 부분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끊었고 세 번째 줄에 구분 소유권이 목적이 된 건물 부분을 무슨 부분이 한다? 이게 현관편이시고 29회 때 정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뭐라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요. 밑에 요건 타이틀에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되고요? 동임성이 되고 구분행위 있어야 됩니다. 넘기면 됩니다. 이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셨네. 네, 자, 네, 넘기시고 되고. 네. 자, 군대 예비군 갔다 오셨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증축 부분에 구상 이용서 동임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가 없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자, 무슨 행위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판례 보기에 1번의 별표. 1번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갖추면 됩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어야 되지. 뭐 필요 없다? 등기 등록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그래서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된다고 세 번째 줄에 구분 행위 된다 있죠?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등기 등록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어디 있냐? 맨 밑에 바로 위에 보세요. 2번 위에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됐다면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 등기되지 않아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인정된다. 돼 있어요. 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행위가 있으면 등기 등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26회 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가서 이제 공용 부분 갑니다. 자, 공용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만 중요하면 돼요.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의 딱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인데 어디에 현관편이냐면 공용 부분은 두 번째 줄에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을 나눈다 그랬죠. 맞아요. 저 앞에 했잖아. 여기 했잖아. 요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역, 니은을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세요. 공용 부분에 기속 갑니다.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밑에 기속.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공용 부분의 기속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줄. 전원이 공유입니다. 전원의 공유. 됐어요? 넘기시고. 사용은 뭡니까? 자, 별표. 공용 부분의 사용은 첫 번째 줄. 뭐에 따라 현관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줄 것이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공유자의 지분권입니다. 면적 비율이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타이틀만 해주시는데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은 무슨 성이 있다? 일체성이 있습니다. 일체성. 자, 그래서 처분에 따른다. 첫 번째 줄 것이고. 뭐가 넘어가면?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공유 부분 따라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일체성이라는 얘기고 밑에 2번의 별표.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복도 계단에 20년간 병원 공연하기 자주 점유했다 해서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게 이제 시험에 2번이가 나왔어요. 별표에 넣으시고. 자,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 옆에 갑니다. 자, 법조문인데 밑에 갑니다. 관리는 무상 결의로 어떻게 해놨다. 이게 통상의 결의로 찾았습니까? 책이 있어요. 통상의 결의 줄 거 놓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존행위 나옵니다. 보존행위가 어떻게 나오죠? 이게 보세요. 보존행위는 구분 소유자가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 했죠? 줄 거면 돼.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 됐습니까?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는 있어 없어?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없답니다. 2번의 별표 2번 나왔다. 판례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판례복이 44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에 보존행위. 맞아. 자, 그래서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각자가 구분소유자 각자 단독으로 하고요. 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각 부분 소유자가 하거나 관리인이 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 그럼 누가 하면 안 돼?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이틀에 현관표 딱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서 2번의 별표 44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판례보기 밑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결의 현관표 별표 3분의 2의 결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 변경. 자, D급번에 갑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의 변경은 5분의 4 찾았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3번 내용에 보면 있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부의 변경 나오면 몇 분의 몇? 5분의 4. 됐어요?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 이라는 거 없으면은,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3분의 2. 여기 있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3분의 2. 권리 변동이 있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용 부분의 변경은 5분의 4. 요것도 둘 다 2020년도 개진된 사항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됐어. 여기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 그거만 체크하면 돼.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인데? 3분의 2인데 권리 변동이 있느냐 들어가면은 5분의 4 더 강력하게 한단 말이야. 자, 옆에 가서 양갈로 7번의 별표.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지분 비율을 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줄에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합니다. 있다. 맞죠? 그래서 관리비가 연체가 되거나 하면은 납입 안 했다 그러면 특별 승계인이 내야 되죠. 근데 연체료는 내야 안 내? 안 된다. 뭐 지가 연체한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별표. 자, 그 다음에 2번 또 별표. 체납 관리비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해야 될 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야. 전유 부분은 왜 체납 관리비가 납부하지 않습니까? 지가 사용한 게 아니잖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용한 게 아니니까. 뭐만 내면 된다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 친구가 이제 뭡니까? 저번에 그 서부 패밀리 그때 낙찰 받으러 갔는데 관리실에 전화하니까 관리비가 741만 원 밀려있다. 매년치 밀려있더라. 그럼 누가 승계합니까? 경매 받으러 신청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이제 뭡니까? 그게 감정가가 9천 몇백만 원인가 되던데 24평인가 3평인가 뭐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 그 내가 옆에서 해줬죠. 5,100만 원 적어봐라. 5,100만 원 너무 많이 나가다. 뭐 700만 원 플러스 하면 5,800이잖아. 맞죠? 그랬는데 뭡니까? 낙찰 얼마 되지 압니까? 6,700 낙찰. 또라이죠, 금방. 내가 봤을 때는 관리비를 알아보지 않고 쉐리 적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한 번 유찰될 때 그냥 받지. 2번 유찰 때 받았더라고. 맞죠? 한 번 유찰되면 그 정도 나오는데. 맞잖아요. 네, 하여튼. 그것도 안 알아보고 샀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가면, 뜨아, 얘기하죠, 뜨아. 왜 뜨아 합니까? 관리 시간이가 뜨아, 740만원. 맞죠? 누가 납부해야 한다고? 승계인이 납부한다고. 그 경매 잘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알죠? 거기다가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네. 치우고 또 인테리어 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금매물 사는 게 낫다. 그럴 것 같으면.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보고 아쉬워하지 마라. 많이 있다. 많죠? 아직까지. 많이 나옵니다. 맞죠?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밑으로 갈게요. 나옵니다. 밑에 있죠? 자, 우리가, 건물의 설치 보존 나옵니까? 밑에? 첫 번째 중간에. 445페이지 하고 있어, 지금. 맨 밑에. 건물 설치 보존의 흠은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6조 돼 있죠? 요게 23의 기출 지문입니다. 넘기면 돼. 그리고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법조문 볼 필요 없고, 바로 밑에. 자, 일단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 내용이 중요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주시고, 담보 책임보다 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규정이다? 맨 끝에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 책임 진다고 규정해놨죠? 요건 2012년도에 개정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왔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3번은 볼 필요 없고 4번 내용은 시험에 나왔어요. 자,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그게 현관편에 주시면 돼요. 요거 시험 나왔어요. 한번 별표 한 개 놓고. 자, 여기까지가 무슨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 우리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뭡니까? 사용권이야.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도 뭡니까? 일체성인가 합니까? 일체성입니다. 자, 일체성. 그래서 뭐가 넘어가면은 전유분이 넘어가면 대지 사용권 같이 넘어가죠. 됩니다. 일체성 저기 보시면 돼요. 일체성. 자, 봅시다. 건물 대지와 나오는데 건물 대지는 무슨 대지가 있고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 있지. 그래서 옆에 뭡니까? 아까 주차장 쓰는 거는 규약 대지라 했지. 법정 대지는 건물이 앉아 있는 대지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억 니은 묶어 놓으시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뭔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정의가 그대로 두 번 나왔어요. 대지 사용권이란 부분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와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대지가 하는 권리다.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일체성 돼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같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거면 되겠네. 일체성이라 한다. 그리고 구체적 규정에 기억번에 줄 거 놓고 뭐에 처분 따릅니까?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에 처분 따른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니은번도 다 같이 두 번째 줄 것이고 그냥 보시고 디귿번 가세요. 디귿번. 대지 사용권을 만약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국가로도 갚습니다. 그러면 자, 됐고 그다음 나머지 법령입니다. 자, 밑에 가서 맨 끝에 등기 여부입니다. 등기. 대지 사용권은 등기합니까? 맞죠? 맨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토지 등기부의 등기구, 등기 기록에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나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한다 그랬죠? 밑에 직권이죠, 직권. 뜻의 등기. 이 토지가 동아파트에 101동에 쓰이더라, 땅으로 쓰이더라, 맞죠? 그래서 그 취지 등기를 어디 합니까? 토지 등기부에 한다고요. 직권입니다. 근데 구분 건물 등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신청한다 그랬지. 어디 했죠? 했습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가면 돼. 다음 페이지. 일체성의 예외에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관리단 관리인 갑니다. 자, 관리단. 자, 여기서 이제 쭉 돼 있는데 관리단 관리인 어디가 포인트냐? 관리인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관리단은 필수 기관인데 관리비를 징수합니다. 자, 후보 소재 빙수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게 33에 나오는 겁니다. 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당연히 설립된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규약 갑니다. 규약 별표.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몇 분의 몇? 4분의 3의 결의가 있습니다. 자, 집회는 필수 기간이 있고 필수 상설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필수다. 집회. 뭐가 있습니까 밑에?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관리 집회가 있습니다. 자,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정기관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전에? 3개월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임시관련 집회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자, 의결 갖고는 5분의 1 이상이 임시관련 집회 신청한다든지 관리인이 한다든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소집 통고는 몇 주일 전에 합니까? 일주일 전에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의결은 전유 부분의 면접 비율을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결권은 정두서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요게 책에 있다. 빨리 가자. 449페이지 관리단 당연히 승인하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여기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관리단 구성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고 전원이 구성입니다. 전원에 의해서 승인한다. 그 다음에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게 돼 있죠. 자, 관리단이 그 채무로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자, 그 지분에 따라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그 투표 승인에 넘어갑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 쪽으로 갑니다. 관리인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33회 때도 시험 나왔습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 생각하면 되죠. 몇 명 이상일 때 선임한다고?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구분 소유가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하시고, 해임은 각 구분 소유자가 어디에 해임을 청구합니까? 법원에 한다는 거.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관리 넘겨보시고. 자, 넘기면 450페이지 관리인 선임입니다. 첫 번째 주 몇 명 이상이면 10인 이상이면 선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옆에 가서 2번의 별표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몇 년입니까? 임기 2년입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임시관리 나와 있는데 기억니은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나오는데 첫 번째 줄 주고시고요. 보전, 공유 부분의 보전 관리 변경을 위한 관리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대내적으로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업무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아시고. 자, 나머지 넘어가고 회계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동그라미 4번 매년 몇 회 받아야 됩니까? 1회 받는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결의는 뭐 참고상 보시고 관리위원회 별표. 관리위원회도 시험에 나왔었죠. 자, 관리위원회 다음 페이지 둘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에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택합니까? 맞죠? 구분 소유자 중에 합니다. 이게 24회 때도 나오고 33회 때도 나왔던 겁니다. 두 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누구 사무로 관리합니까? 관리인의 사무로 관리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리인 잘하고 안 하는 거,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누가 감시합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이 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 관리위원회 위원은 누굽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선출합니다. 됐어? 임기는 몇 년입니까? 둘 다 2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눈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관리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뭐 해야 돼요? 탬버림 잘 쳐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임기가 둘 다 몇 년이니까? 2년이니까. 그래서 눈이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한 10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알죠? 관리소장 안 바뀌고 계속 있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 안 살아요? 살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규약 및 집회 갑니다.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어. 앞에 했어.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 며칠? 몇 번이면? 4분의 3. 4분의, 여기 있죠?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는 4분의 3의 결의. 양갈로 2번만 별표. 그러면 규약은 뭔데요? 위에, 맨 위에 주막으로 가자. 양갈로 1번에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과실이나 자치법규로서 법인과 유사한,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으로 갑니다. 집회. 집회는 뭐가 있다고? 밑에 정기 관련 집회 있죠? 자, 언제 한다 그래서 여기 해놨죠? 줄 끊어놓고 별표.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말이에요. 1년 내에 한 번 하고요. 다음 페이지 임시 관리는 여기 나옵니다. 5분의 1 종이를 가져서 하고 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소집 통보는 몇 주 전에 합니까? 일주일 전에 갖고 있어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소집 절차 생략은 뭐가 있을 때? 전원에 동의했을 때 된다. 여기 해놨죠? 판소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관련 집회 결의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고 옆에 쭉 특별조처서 딱 나와 있죠? 맞아요? 어디에 별표입니까? 455페이지 특별 종족수 나옵니까? 그게 별표예요. 그래서 요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맨 앞에. 우리 판소노트에 특별 종족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맨 앞에 있다, 맨 앞에. 됐어요? 자, 그러면 5분의 4 나오잖아. 5분의 4. 자, 5분의 4부터 갑니다. 서명거리 재건축 복구. 자, 한번 볼게요. 재건축 복구 몇 자야? 5자. 서명결이 그래서 5분의 4야. 와, 한 방에 외워지네. 원래 재건축 복구는 한꺼번에 같이 돼 있어. 재건축 복구 5자지. 서명결이니까. 요즘 서명결의도 할 수 있고 뭡니까? 전자로 할 수 있지. 전자결의도 뭐야? 4자잖아. 맞아요? 그래서 5분의 4야. 한 개 더 발생했지. 2020년도에. 권리 변동에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도 5분의 4.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개정됐는데도. 원래 개정되면 바로 내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요번에 또 뭡니까? 나올 거라고 믿고 한번 투자를 한번 봅니다. 예? 여기 한번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맨 앞에 해놨어. 맨 앞에 5분의 4를. 예? 왜? 개정 사항이니까. 알겠죠? 자, 요것도 이제 포인트야. 공용물의 변경은 또 몇 분이면? 요거는 3분의 2.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 딱 들어가면은 더 강하다. 5분의 4. 알겠죠? 재건축 복구도 5분의 4. 알겠죠? 재건축 복구 5자. 서명결의 5분의 4. 됐어요? 서명결의 빼고 전자결의도 5분의 4. 네? 요즘 전자로 다 하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뭡니까? 동의 눌러주세요 이렇게 날라옵니까? 안 날라옵니까? 날라오잖아요. 전자결의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자, 의무 위반자의 조치에 갑니다. 반공익적 행위하면 정지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 부분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경매 넣을 수도 있죠. 왜? 너무 시끄럽게 하고 뭡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뭡니까? 부수고 기둥 뭡니까? 부사쁘고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매 넣을 수도 있고 사용 금지할 수도 있고 점유자에게 계약 해지 인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몇 분이면? 4분의 3의 결의입니다. 4분의 3의 결의. 됐어요? 자, 그래서 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4분의 3의 결의 나옵니까? 자,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 여기 있잖아.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 요 4가지가 몇 분입니다? 4분의 3입니다. 자, 공익의 이익에 해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사용 금지 청구,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그 다음에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 맞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서면 전자제 반부의 결단도 똑같이 요거 4가지는 똑같이 몇 분입니다? 4분의 3이다 이 말이야. 자, 위에 올라가서 A번 가니까 뭐야? 3분의 1은 뭐야? 공용 부분의 변경과 회계감사 면제. 회계감사 면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내용 또 몇 분이면 3분의 2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체크해놨죠? 3분의 2에다가 한 개 더 적어놓읍시다. 3분의 2 회계 감사 면제 몇 분이면? 3분의 2. 오케이? 회계 감사 면제 3분의 2.
자, 그 다음에 5분의 4는 아까 했어요. 재건축, 복구,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분의 4. 맞아요? 자, 그럽니다. 그래서 재건축 결의하고 밑에 2분의 1 초과하는 건물의 일부 매실 시 매실 공유물 복구 행업에 복구 몇 분의 몇 결의? 5분의 4의 결의.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5분의 4의 결의.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 쭉 다 보면 돼요. 자, 넘기면 되고, 의무위반자 조치하고 재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됐어요? 재건축은 몇 분의 몇 결의서 된다고? 5분의 4 결의서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끝났어. 문제 한 문제 풀고 갑시다. 어디 있느냐? 483페이지. 4번 문제 있어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가 5, 6월 달에 이 민사특별법 할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 판소도만 정리 쫙 하고 바로 문제 쫙 풀어도 쫙 풀립니다. 알죠? 요것만 다 정리하면 돼요. 알죠? 양이 근데 적지는 않죠?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데 양 얼마나 줄어났는데 요건 무조건 봐야 돼. 자, 그럼 문제 갑시다. 4번. 틀린 거 고르랬네. 집합금법. 자, 기업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했지. 32회 때 나왔다 했지. 옆에 26개 기출. 이미 26개 때 기출됐던 지문이 30회 그대로 냈어. 기업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등록되지 않아도 독립화 소유권 개체가 될 수 있다 해야 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없다 했잖아요. 틀렸고. 니은번은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기업번 X지. 니은번은 O죠. 맞나? 자, O입니다. 집합건물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그 건물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특별승계인은 죽고놓고 각 특별승계인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의 공용 부분에 맞죠? 공용 부분에 취약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연체는 승계되지 않죠? 근데 뭐는 승계된다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돼. 전유 부분은 승계돼? 안 돼요. 공용 부분의 관리비야. 자, 그 다음에 D급번 어떻습니까? 정의잖아.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된 건물 부분을 말한다. 아까 나왔다 그랬죠, 이거? 정의 나왔습니다. 요건 옆에다가 28회 기출. 28회 때 나왔던 문제에 또 30이 또 나왔어. 그래서 32의 기출 문제는 뭐야? 옛날 앞에 기출 문제 정리하고 갔으면 그냥 다 맞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 다음이 몇 번이다? 한 개 틀렸네. 맞죠? 1번이네. 맞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했죠? 네, 다 했어. 자, 앞으로 가서 자,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는데 어디를 펴놓냐면은 점유권 펴놓으셔야 돼요. 점유권 어디 있습니까? 점유권이. 그래, 앞에 있다는 거 알지? 자, 점유권 몇입니까? 자, 172페이지 있어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책 폈는데 깨끗한 부분이 있죠? 거기 할 차례예요. 맞죠? 네, 점유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입니다. 다 깨끗